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신년 특집 건강한 다이어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운동부터 시작할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라는 게 뭐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길게는 아니지만 뭐 작년 한 1년 동안 조금씩 제 몸을 생각하면서 결국 운동이라는 거는 근력이 필요하고 지구력도 필요하고 내가 유연성도 있어야 내 몸이 좀 건강한 몸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체력으로 하니까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거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공부를 하셨군요.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도 한번 좀 검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체력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화한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체력 증진이라고 했을 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간략히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체력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일반인이 필요한 체력이 있을 것 같고 또 운동선수들이 필요한 체력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스포츠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필요한 체력 위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이거를 이제 검색해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많다.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개념해서 크게 체력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는 행동 체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 체력. 그 다음 또 하나는 방위 체력인데 행동 체력이라는 거 뭐냐면 운동이라고 하면 먼저 운동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그렇죠. 그 다음 운동이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 컵을 이렇게 이제 든다고 하면 이걸 처음에 들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정확히 입에 갖다 대야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조절을 해야죠. 그런 요소들 봤더니 이게 운동을 일으키려고 보면 근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 운동을 지속하려고 했더니 근력하고 지구력이 필요하더라.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위험한 게 다가오면 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죠. 그런 몸을 봤더니 평형성이 있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교치성이 있어야 되더라. 그 다음에 조정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원활하게 이걸 하려면 유연성이라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면서 이건 개념이라는 거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체력을 위해서 아까 방위 체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 운동과 무관하게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한 견디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기온 변화, 갑자기 예를 들어 더워지는 날씨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그것도 우리가 체력이라고 표현해요. 체력이 그렇죠. 될 수 그래서 물리 화학적 어떤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견디는 힘,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기도 하지만 이런 생물적 스트레스, 균이나 발수에 똑같이 노출됐는데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더라. 이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운동을 잘하는 체력하고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서 잘 버티고 적응하는 체력하고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란 말을 하지만 거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죠. 남성분들은 체력, 스태미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운동을 통해서 방위 체력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건강한 몸 했을 때는 사실은 좁게 말해서 행동 체력, 우리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체력 증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했나 봐요. 그래서 체력을 보다 보니까 이걸 또 구분을 한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행동 체력이 아까 말씀드린 요소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요소가 있더라. 건강 또는 운동선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와 관련된 요소가 있더라. 이렇게 구분을 또 해놨어요. 예를 든다면 민첩성 이런 거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소 중에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을 또 모아서 건강 관련 체력 요소다 이렇게 개념화를 해놨더라고요. 좀 준비해 오신 네네. 그림을 보니까 5가지로 네, 그 5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 제가 비슷하게 생각했구나를 좀 느꼈죠. 제가 말씀했던 근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연성이 필요하고 근지구력,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심폐지구력은 사실 근지구력하고 심폐지구력을 합쳐서 지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네. 오래 달리면 숨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 자체 힘이 떨어져서 달리기를 멈출 수도 있지만 숨이 차서 멈출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헐떡헐떡하다가. 그렇죠. 네. 심폐지구력은 그런 개념인 거죠. 나의 다리는 더 뛸 수 있지만 네. 숨이 차서 더 못 뛰겠다 이런 거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질 때까지 숨이 차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이 심폐지구력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조성 이거는 체지방률이라든가 근육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건강 관련 체력 요소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체력을 늘린다고 했을 때 이 5가지 요소를 좋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유연성을 좋게 해야 되고 근력을 좋게 해야 되고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체 조성을 건강하게 바꿔야 가는 거죠. 앞에 시간에 임 닥터가 이제 3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얼추 이제 얼추 비슷하네요.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좀 더 이게 개념적으로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명확한 것 같고 그래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중저강도 운동,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도 늘리고 근지구력도 늘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그리고 유연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신체 부위로 보면 관절의 유연성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요 4가지를 잘 하다 보면 이걸 하다 보면 신체 조성이 좋아진다. 거기에 신체 조성과 관련돼서면 또 플러스 알파 하나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뭔가요? 식이죠. 식이라고 했을 때 식이 감량만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떻게 식이를 할 것인가, 식이의 조성,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지방을 좀 줄이고, 그 단백질 섭취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식이라는 요소에 포함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내가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어떻게 늘려가야 되는가. 그러면 이걸 늘리기 위해서 식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시면서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몸을 좀 더 유지하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나의 몸을 잘 들여다보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임 닥터가 했었는데 이렇게 체력의 구성 요소들을 놓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나는 유연성이 떨어져 그러면 좀 스트레칭을 평상시에 많이 해줘야겠다. 뭐 근력이 떨어지면 근력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운동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몸을 들여다보는 요소 중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체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기관은 결국은 근육, 그 다음에 심장 기능, 그다음 폐 기능이다. 이거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장기로 연결시켜서. 여러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뭐 스포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영도 하셔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어떤 걸 더 키우면 더 즐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년 가까이 조금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조금씩 운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운동을 본격적으로 뭐 본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목표가 달라지겠죠. 지금 저는 약간의 건강한 몸이라는 목표였다면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유지하는 게 목표였다면 아마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은 더 능력을 향상시킬 목표가 생기겠죠. 근력이라든가 내가 수영을 한다면 좀 더 빨리 간다든지 뭐 단지 이제 체중 감량이라든가 건강한 몸이라고 하면 내가 뭐 즐겁게 뭐 천천히라도 갔다 왔다 하는 게 좋겠지만 이제 거기에 목표가 생기면 내가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해야겠다 또는 먼 거리를 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게 약간 이제 단계마다 좀
바라보셔야 되고 중요한 점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거 전체를 좀 포괄하는 도움이 되는 개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유, 임닥터 이야기 듣고 나니까 평소에는 체력하면 이제 좀 그냥 뭐 힘?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딱 오네요, 이 느낌이.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체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체력하면 그냥 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임닥터가 행동 체력, 방위 체력 이런 나눠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방송을 찍자고 해서 임닥터도 공부하고 임닥터가 맞습니다. 공부한 걸로 저는 날로 이렇게 먹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과 관련된 또 5가지 체력의 요소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3번째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운동을 먼저 하자 이렇게 했고 이제 운동을 먼저 하면서 이제 운동이 어느 정도 습관이 잡힌 분들은 이제 본인의 체력에 대해서 더 이제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래 컨셉이 건강한 다이어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은 언제 빼는 겁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체중 감량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